지난 이야기, 우리의 명구는 수능이 끝난 뒤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자 자신의 눈물나게 힘들었던 삼수설을 꺼내들게 되는데, 모든 걸 걸 수 있어. 오늘은 이제 제 재수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원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 공부를 안 했냐? 저는 확고한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연극 연출가가 되고 싶었어요. 연극 연출가가 되고 싶은데 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냐면 고3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에 이제 대학로에 넘어가서 딱 그때 다니던 극단에 들어가서 공연 만들고 막 이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끝나는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이제 막 회식한다 할 때 막 그냥 따라가서 안주 얻어먹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했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 바로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냥 침대 딱 보자마자 개꿀잠 자고 싶다 이러면서 딱 눕고 자고. 그럼 뭐예요? 바로 아침이죠. 바로 아침에 이러니까 학교 가서 잠을 못 잤잖아 많이. 사실 많이 잤어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니까 할 게 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20살 때 당연히 친구들은 대학을 가는데 저는 대학로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학로에서 활동을 계속 하는데 이제 사실 연극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극단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알바 천국 뭐 사람인 이런 데다가 막 어떻게든 취업이 안 될까 막 알아보던 차에 공연기획사에 연락이 옵니다. 딱 연락 받고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러길래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졸? 성공할 수 있다. 나도 고졸이다. 근데 고졸이 성공을 하면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도 일해야 된다. 너 할 수 있냐? 저는 그때 약간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죠.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 항상 만나는 멘토?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 대학 다닐 때 아침에는 딱 회사 가고 회사 가서 공연을 한창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연을 딱 준비하고 밤에는 또 이제 대학로 가서 준비하고 요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거야. 이제 두 개를 다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 현타는 진짜 많이 와요. 근데 공연기획사도 사실 그렇게 큰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월급이 주 6일 근무해서 이제 120만 원인가? 이 삶이 조금 힘든 거야. 원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봉준호도 조연출 시절이 있었고 송강호도 무명 시절이 있었다. 나 역시 이렇게 빡세게 일한 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내 성공의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백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극단에서 수속되어서 조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연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수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이거 완전 죽을 맛입니다. 방금까지 꿈이 있었고 막 야망이 막 넘쳐 흐르던 사람이 백수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결과물이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장난 아니게 들고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은 밑바닥을 팡팡팡팡 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꼭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합니까? 페이스북을 보게 되겠죠. 야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지인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와 벚꽃 보러 갔네 이 친구. 와 이 친구는 연기한다더니 대학 가서 지금 새내기 생활에 막 즐기고 있네. 야 이 친구는 막 지금 막 행복해 보이네. 와 이 새끼 연애하네. 와 현타가 와서 그만 보자 하고 이제 핸드폰을 딱 껐는데 이 까만 화면에 제 얼굴이 비치게 됩니다. 아 씨발 내가 꿈꾸었던 20살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었던 20살은 대학로를 일단 이미 씹어먹어주고 방송 몇 번 나와서 이제 승승장구 하다가 라디오스타 나가서 이 친구 대단한 친구죠. 최연소 연극연출가입니다. 김명구. 요런 성공하는 삶을 꿈꿨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개 백수. 이런 생각을 한 번 하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생각이 벌어지면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당장 알바라도 해야지 내 생활비를 벌 텐데 알바하면 뭐해? 나는 어차피 인생 망했는데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을 그냥 그때 찾는 게 여러분 뭡니까? 게임이죠. 하루 종일 피파 온라인만 뒤져라 했습니다. 제가 또 축구를 겁나 좋아했었거든요. 한때 해설위원을 꿈꾼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제 걸 해설하는 맛에 들려버린 겁니다. 잡은 거 왼발이 좋은데요. 잡은 거 왼발로 슈타일하다가 접고 손흥민에게 패스합니다. 손흥민 그대로 치고 올라가죠. 손흥민 슛! 손흥민이 골을 너무 못 넣는데? 조금 오반데? 이거 공격수를 좀 걸출한 놈을 찾아봐야겠네. 굴비트?
그랬다. 아까 개좋댔는데 20억? 20억이면 쓸만한가? 박지성이 1억이야?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굴리트 20억, 박지성 1억. 이걸 보면서 야 1억밖에 안 해?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 몸값은 얼마일까? 15시즌 김명구 몸값? 빵원. 전 다짐했습니다. 내 몸값 한번 올려보자. 내 몸값 어떻게 올려야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몸값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지? 일단은 내가 대학을 가야겠구나. 네, 그렇게 고등학교 내신 7.8%, 현역 수능 국어 6등급, 수학 8등급, 영어 8등급, 사탐 8등급, 6등급, 누적 백분이 92%짜리 저는 재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수능을 보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놈이 수능을 본다고 한 거야. 그 고등학교 공부의 끝판왕 수능을 본다고 다짐을 해버린 거야. 근데 혼자는 못하겠어. 그럴 때 찾는 게 뭐다? 학원이다. 제가 사실 그 120만 원을 받으면서도 짬짬이 좀 돈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이 한 300만 원 있었는데 재수학원을 알아보니까 재수종합반이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한 3개월만 다녀서 이 공부 습관을 다 잡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쪽쪽 빨아먹고 독학재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원들을 쫙 알아보게 됩니다. 전화를 딱 돌렸는데 내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 하대요. 사실 제가 고3 때 수능을 봤던 이유는 이 수험표 할인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파마가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이었는데 수험생 할인이 반값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6만 원이잖아요. 근데 수능은 4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럼 15,000원이 벌써 이득인 거야. 근데 그런 마인드로 본 수능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 얼마나 쪽팔립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 원래 공부를 안 했던 거고 이건 제가 막 성적이 이게 원래 제 성적이 아니고 막 이런 사족이 붙기 시작하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제 말을 딱 잘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공부가 좀 아직 덜 돼 있는 친구인데 이제 저희 학원은 좀 공부를 다 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학생이 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학원을 가지 못하는구나. 이 성적표가 이 모양이니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그런 가슴 시린 일을 겪고 그 학원 문을 딱 열고 나왔죠. 근데 그때 거기가 아마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이제 막 타박타박 걸어 나오는데 배고프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봉구수 밥버거가 보이는 겁니다. 딱 먹으려고 들어가려 하는데 테이블에 이제 고려대생들이 쫙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고대 과잠을 입고.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뭔가 거기 들어가서 그 옆에서 밥을 먹기가 좀 그래지는 거야. 나는 재수생, 쟤는 고대생. 괜히 나 혼자 이런 피해의식에 휘말려갖고 봉구수 밥버거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장사하면 호로로로 들이마시고 있는데 창문에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창문 밖의 세상에는 제가 페이스북에서만 보던 과잠을 입은 사람들이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러면서 행복하게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갑자기 막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자신감이 빡 넘치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대학 가자!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재수 종합반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요. 어떻게 동네 물어서 이제 동네에 있는 보습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습학원이 나름 이 동네에서 대학을 잘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 있대요. 나는 그거 믿고 또 달려갔죠. 가보니까 되게 허름한 학원이었거든요. 허름한 학원이었는데 나는 오히려 뭔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밥집도 허름하고 간판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런 곳이 더 맛있잖아. 그게 이 학원에서 또 보이는 거야. 이 동네 숨은 맛집 학원? 약간 이런 느낌이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그 학원문을 열고 들어가서 원장실에 딱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막 얘기를 했죠. 또 이제 성적표 보여주면서 쪽팔리니까 막 이런 사족이 막 붙잖아요. 막 이거는 내가 이래서 안 한 거고 막 나는 원래 이런 거를 했었고. 야, 원장쌤이 그걸 다 들어주시대요. 거기서 1차 감동.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들으신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명구야, 너보다 못하는 애들 대학교 많이 갔다. 스카이, 인서울 이게 어려운 거지.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다. 너가 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 말을 듣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인서울에 가고 싶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근데 너 수학을 못하냐? 영어를 못하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학은 영어? 그래도 수학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막 수학경시 대회 막 우수상 받고 그랬었는데 영어를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는 이과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우리의 명구는 우여곡절 끝에 재수를 시작하게 됐지만 그것도 잠시. 학원 선생님의 폭언과 이별의 아픔, 과외 사기 등 재수생이 겪을 법한 시련을 시게 겪게 되는데 과연 명구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